네, 안녕하세요. 청년이 말하고 성남이 듣다라는 주제로 현재 열리고 있는 2022년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청년이 만든 청년 정책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을 무려 3번이나 만나 뵙게 될 강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조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실시간 오프라인으로 만나 뵀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청년 정책과 관련된 정책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톤 대회에 참여하신 다양한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아마 공통점은 우리 그 청년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공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중심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총 3번에 걸쳐서 전달할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정책을 전달할 때 청년 정책의 맥락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정책 발전사를 통해서 본 청년 주도의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의미,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가 될 만한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기초, 광역, 그리고 중앙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실제로 제안하고 만든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3번째 여러분들과의 만남에서는 실제로 청년 정책을 제안하려면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요. 제안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책이란 무엇이지? 정책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정책은 도대체 언제부터 또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청년 정책은 물론 정부에서 실업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 정책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한 명의 시민으로 권리의 주체로 바로서기 위한 조례 제정 운동에서 시작해서 청년 기본법을 만드는 정과정에서 청년들이 참여했다라는 그런 역사와 맥락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대 정부의 주요 청년 정책의 한번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김대중 정부 때는 아무래도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여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실업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요. 특별하게 이런 실업 대책만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다루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도입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인적자원 개발 체계고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인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워크넷이라고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구인구직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많이 활용해 보셨을 텐데요. 그 워크넷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업 대책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해서도 또 관련해서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정부죠.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실업 대책이 발표되고 또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또 사회의 불평등과 그리고 격차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그전에는 사실은 실업대책에서 청년을 앞장서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년이라는 별도의 그 단어를 지칭하는 위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됨에 따라서 청년과 관련돼서 이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서도
특히 이제 취약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고졸 이하의 고용 대책을 내는 어떤 TF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용정보센터를 확충하고 또 잡넷을 운영하고 또 평생능력 개발이라든지 관련된 계획을 또 수립하기도 하고요. 관련돼서 고용 촉진을 위해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국가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계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고요. 노무현 정부처럼 청년 고용 촉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단체, 기업, 대학이 같이 함께 지역 노동 시장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고요. 또 이때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산학연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지속되는 이제 그 해외 취업 그리고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좀 중심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어서 등장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맞춤형 고용복지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단순히 고용뿐만 아니라 복지도 같이 결합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에서 추진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년과 관련된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 고용 촉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이와는 또 별도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청년과 관련돼서 해외 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에 좀 포커싱을 맞추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K무브 사업이라고 하는 그 정책이 촉진되고 또 활성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의 그 좀 맥락하고 좀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실업, 고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고용 중심의 정책에 청년 정책을 펼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교, 대학, 진학부터 시작해서 사회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전 단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자리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그 이후에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을 둘러싼 그 사회 제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그런 문제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총 2차에 걸쳐서 발표하기에 이르고요.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여서 수립하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전반의 맥락에서 좀 득득한 점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그런 기조와 방향이 좀 바뀌었죠. 근데 그 기조와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바로 청년 당사자분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는 청년 당사자 운동가 청년정책 발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청년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이 실업대책 그리고 고용 전반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규정하고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정책을 펼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청년과 관련해서 사실은 고용 여건은 악화되고 좋은 일자리는 없는데 계속 그냥 취업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불평등 구조에서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청년은 아니고 청년 세대 내의 격차와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일단은 그 대학생 분들께서 등록금과 관련해서 반값 등록금 운동이라는 것을 펼치면서 어떤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효능감을 느낀 청년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 분들이 각자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청년 활동들을 하시면서 시정부와 마주하고 그 마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어떤 기반이 되는 기본 법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으로 그 시정부, 시의회와 함께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그게 바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인데요. 이것은 2015년 1월 2일자에 이제 시행이 되는 조례로서 그 전부터 2014년부터 청년분들이 그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청년은 사실은 사회의 구성원이죠. 그리고 시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행 과정 속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계 문제를 사실은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생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청년이 한 명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운동을 시행했는데요. 서울시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 청년 기본 조례를 14,373명의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고 그 동의해 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청구하고 의회의 통과를 거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움직임들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에 이르는데요. 시정부 발의, 의회 발의, 그리고 저희 시흥처럼 독특하게 주민청구 발의 형태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사실은 조례는 제정되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정책은 추진되었지만 사실 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상에 청년들과 관련된 기본 모법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법의 부재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청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대부분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조례 근거로는 너무 미약해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마주한 청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당사자분들께서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하셨던 것처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2017년도의 움직임은 2018년, 19년 쭉 이어지도록 사실은 좀 진전이 되지 않다가 2020년도 연초에 이르러서야 국회에서 이제 청년과 관련된 청년기본법을 제정을 이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청년기본법이 그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전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분들께서 주도해 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청년 당사자가 움직여서 청년 정책을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런 역사와 맥락적인 흐름들을 존중하고 청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저도 이제 그 1기 위원이었는데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 첫 번째 과제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심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 부처에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을 종합한 것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그 과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위원께서 그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분들께서 저 전 과정을 참여해 왔기 때문에 청년과 관련된 참여 권리 분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0 청년분들이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또 그 원하는 삶을 청년들이 그려나갈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각종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위원회에는 무조건 청년위원들을 20% 위촉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의 기조들은 다시 한 번 더 지역으로 가닿게 되면서 청년과 관련돼서 물론 지역에서 먼저 청년 당사자분들이 거버넌스를 만들고 참여해 왔지만 청년 주도로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인식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톤 대회에 다양한 어떤 동기로 참여하셨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제안한 아이디어는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주제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이 말을 하고 성남시가 듣는다라고 했잖아요. 휘발되지 않고 아마 성남시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제안들을 아마 검토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로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앞서서 이제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그 전체 정책의 발전사에 주도적인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아이디어톤 대회 때 즐겁고 또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또 동료분들과 함께 하시는 동료분들과 이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1부 순서를 좀 마치고자 하고요. 제가 그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반적인 맥락과 흐름에서 아까 정부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가치, 정부의 지향점의 전환 포인트도 청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청년 당사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좋은 청년 정책을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네, 다음 2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